배고파. 우와, 오늘 날씨 좋다. 하늘 좀 봐. 하늘에 소보로빵이 떠 있네. 시각장애인인가 봐.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도와드려야지. 도와드릴까요? 아, 버스에서 내렸는데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서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어디 찾으세요? 행복고등학교 교무실을 가야 하는데요. 우리 학교네. 얼른 따라오세요. 바로 여기예요. 야, 그렇게 막 끌면 어떡해? 내가 팔을 잡아도 되겠어요? 조금만 앞장서서 걸어가면 내가 따라갈게요. 아, 네. 여기가 교무실이에요. 들어가시면 돼요.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살 것 같다. 오늘 너 대단했어. 아까 그 아저씨 도와드린 거? 뭘, 당연한 걸.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참 이상한 게 아저씨가 고맙다고 하는데 괜히 내가 더 기쁘더라. 꼭 내가 도움을 받은 것 같이. 이래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나 봐. 우리도 해볼까? 자원봉사? 글쎄, 내가 자원봉사라고 해본 건 졸려 죽겠는데 아침에 억지로 끌려나가서 쓰레기 주운 기억밖에 없어서. 자원봉사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막 연예인들이 아프리카 가고 그런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럼 먼저 자원봉사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자원봉사자 볼런티어는 라틴어의 볼런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볼로란 영어의 will, 즉 의지를 뜻하는 단어로 볼로에서 볼런터스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자발적인 것, 자조적, 임의적 자유의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의 특성은 4가지로 첫째, 자발성은 자신의 의사로서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무보수성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고 셋째, 공익성은 이웃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며 넷째, 지속성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게 일종의 자원봉사 활동인 거네.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 활동이잖아. 그런가? 근데 내가 요령을 잘 모르니까 좀 죄송스럽긴 했어. 내가 갑자기 팔을 잡아 끌어서 그런지 아저씨가 조금 당황하시더라. 저 누나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 봐. 저런 캠페인 활동도 자원봉사인가 보네. 재미있겠다. 또 어떤 활동들이 있지? 자원봉사자가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개인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이 있는데요. 개인적 역할에는 대인 서비스의 제공, 정책 결정 및 자문 역할, 동반자 역할이 있으며 사회적 역할에는 문제 예방 및 치료자의 역할, 대변자 및 매개자의 역할, 그리고 변화 및 개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유형은 활동 대상에 따른 유형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를 위한 자원봉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유형에 대한 분류는 크게 대민 분야와 사회 분야로 활동 영역이 나누어집니다.
대민 분야 활동에는 생활 편의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농어촌 봉사, 보건의료, 교육, 상담이 해당되며 사회 분야 활동에는 문화체육, 환경보호, 행정지원, 안전 예방, 공익, 인권, 재해, 재난, 국제협력, 해외봉사 활동이 해당됩니다. 앞서 보았던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시민의식 개선이나 계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은 사회 분야의 부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잘하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야, 너 자꾸 딴짓할래? 숙제 또 안 해갈 거야? 누나가 너무 재미없게 가르치니까. 어휴, 이 조그만 게. 너 반에서 맨날 꼴찌하지? 이러다 또 꼴찌한다. 나 누나랑 공부 안 해. 애가 약 올린다고 너도 같이 그러면 어떡해. 애들이 다 그렇지. 순간 나도 화가 나서. 지난번 우연히 시각장애인 아저씨 도와드릴 땐 우리가 잘 몰랐지만 여기 올 땐 교육도 받았잖아. 그래, 내가 먼저 달라져야지. 먹을래? 아깐 누나가 미안해. 난 너랑 공부하는 거 재밌는데. 계속 같이 할 거지? 누나가 더 노력할게. 난 초코 맛으로 줘. 알았어. 자원봉사 활동 시에도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자원봉사 활동 대상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를 위해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의존성과 보호는 생존과 발달을 위해 타인의 사랑과 관심, 보호에 의존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둘째, 성숙은 개인적 수준에 따라 신체와 정신, 이해력, 기능과 능력 등을 발전시켜 나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민감성으로 아동은 감정이 매우 예민하고 강렬하여 욕구 충족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우 불안이나 불신, 적개심 등을 조성하게 되고 심하면 냉담한 반응이나 퇴행 현상을 보이기도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적응 및 사회화는 이때 가정, 또래, 학교 등 여러 집단에 속하기 시작하며 독립된 생활을 위한 사회 적응을 학습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자세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말하는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전 분야에 걸쳐 기능 쇠퇴와 위축되는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이 되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져 부상이나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회복력도 느리며 각종 신체 기능 약화 등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적 변화로는 우울 성향, 불면증, 감정적 무감각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커집니다. 또한 배움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감정적 유대관계와 교류에 대한 욕구도 강한 심리적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심리적 소외감과 수익 감소에 의한 의존성이 증가하며 사기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자세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기본 예절을 준수하고 노인과 대화 시 노인의 상황과 상태를 배려하며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알아보면
장애인이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이러한 장애 중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자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장애인을 동일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장애인의 능력과 요구에 맞게 활동해야 합니다. 다문화 분야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있는데요. 다문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문화 사회란 민족, 인종, 성, 연령, 계층, 지역, 신체 등 다양한 변인이 매개가 된 문화 현상이 사실로 나타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특성은 첫째, 민족, 인종,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과 특수성이 존재하고 둘째, 다양한 유형의 집단 간 갈등이 존재하며 셋째, 새로운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이 밖에 자원봉사 활동 시 유의할 점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의 노쇼입니다. 노쇼란 신청 후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봉사활동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봉사시간 직전의 취소나 제시간보다 늦은 도착, 그리고 봉사활동 신청 인원과 다른 인원의 방문이 해당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그 대상과의 약속으로 노쇼는 책임감과 직결된 문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책임감 있는 활동이 더 중요하구나. 우린 절대 노쇼하지 말자. 오랜만에 야외로 나오니까 너무 좋다. 아직 애야 애. 소풍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조선시대 지은 건물로 야, 할머니? 우리 쌍둥이 여기로 소풍을 왔구나. 그런데 할머니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도 역사 수업 하시는 거예요? 비슷하지. 문화재에 대한 문화 해설사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문화해설사요? 그런 자원봉사도 있구나. 평생을 역사를 가르치며 살았으니까 은퇴 후에는 그런 내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을 하는 거지. 우와, 멋있다.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뭐든 함께 나눌 수 있단다. 서로 돕고 나누면 어려운 일도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지. 나눔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것 같지? 그럼 나눔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나눔이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개인의 시민들이 자신의 시간, 재능, 재물을 공유하거나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 나눔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나눔의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며 각자가 가진 재물, 시간, 재능, 기술, 지식 등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할머니, 이번에 저희가 봉사하고 있는 공북방 아이들에게 동화 구연해 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지. 와, 할머니는 도대체 몇 가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대박! 나눌수록 내가 더 즐거운 걸. 주말인데 나가세요? 가구 만들러 간다. 주말에요? 이번에 우리 회사 기부금으로 쉼터를 짓게 되었거든. 그래서 우리 회사 기술자들이 직접 가구를 만들어주기로 했지. 회사에서 기부도 하고 가구 만들기 봉사도 한다는 거예요? 대박! 이런 게 바로 기업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거야. 노블레스 오블리주?
들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기업이나 기관이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들 말이야.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말해. 와, 우리 아빠 뭔가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그럼 멋진 아빠 출동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말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부합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합니다. 오늘날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 등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부 문화는 기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단체가 사회의 가치를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이 확대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전문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크게 지식봉사와 기술봉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능기부라고 명명하고 있죠. 재능기부란 개인이 가진 재능을 사회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보건, 의료 분야는 전문 의료진이 농어촌, 무의촌, 사회복지시설, 해외 난민촌과 노숙인,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자원봉사를 말합니다. 둘째, 문화예술 분야 활동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과 문화소외지역을 위해 다양한 공연 등 문화예술 재능을 기부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위한 임이용이나 돌봄 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입니다. 넷째, 상담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담, 멘토, 학습 지도를 비롯해 법률, 금융,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나누어주는 지식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기능, 기술 분야의 활동은 체육활동, 집수리, 운전, 배송,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 및 자문 등 기술 중심의 자원봉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보호 실천을 위해서 자원봉사 관련 정책 환경 등 자원봉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익에 대한 의미 재정립 필요. 그동안 자원봉사는 공익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으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공익에 대한 관심과 활동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주체적 참여 보장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즉, 자원봉사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활동입니다. 소녀는 더 큰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어요, 할머니. 보물을 찾아서 다행이네. 그래, 모험은 험난했지만 그보다 더 큰 보물을 찾게 되었지. 그게 바로 희망이란 거야. 할머니, 문화 해설사랑 동화 구연 말고 또 하고 계신 자원봉사가 있어요? 많지.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한테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을 읽어 녹음을 하는 봉사활동도 하지. 그런 봉사활동도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활동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처음 알게 된 거야. 자원봉사센터요? 그건 뭐예요?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하는 센터야. 그리고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아,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쌍둥이 남매도 자원봉사 활동의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이제 진정한 자원봉사자로 살아볼래? 진정한 자원봉사자요?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정식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야. 어때? 좋아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멋진 자원봉사자가 되고 싶어요. 1365 자원봉사 포털하고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면 우리 자원봉사 활동이 훨씬 편리하고 즐거워질 것 같아. 얼른 회원가입부터 해야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1365와 자원봉사센터를 바로 알고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란 각 지역, 즉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로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여러 지원과 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자원봉사 활동 인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수요처를 개발하고 지원하며 자원봉사 홍보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해야 하죠. 그리고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은 전국의 자원봉사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로그인이 가능하며 다양한 자원봉사 검색은 물론 신청부터 실적 확인과 봉사활동 참가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용법은 먼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방문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을 조회하고 상담을 통해 원하는 활동을 신청하면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 장소를 안내받고 선택하여 배치되며 본격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실적을 인증받아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은 봉사자와 수요처, 자원봉사센터를 1365 자원봉사 포털로 묶으면서 봉사자는 봉사 일감을 찾을 수 있고 수요처는 원하는 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봉사자와 수요처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타 기관과 봉사 실적을 연계함으로써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하지 않은 봉사도 관리할 수 있는데요. 걸스카우트, 보건복지부, 교육부, RCY, 여성가족부, 병무청, 법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들과의 정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하고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면 우리 자원봉사 활동이 훨씬 편리하고 즐거워질 것 같아. 얼른 회원가입부터 해야지.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